직곡의 육아인물전. 오늘은 용호 비결의 저자 북창 정념 선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북창은 1506년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솔리라는 곳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온양이며 자는 사결이고 호는 북창이다. 내유원 제조 정순궁의 아들이다. 1537년 중종 32년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선생은 과거 합격 후 음률에 밝고 가야금에도 정통하여 장학원 주부에 추대되어 가곡의 장단을 지도하는 한편 천문과 의술의 이치에도 밝아 관상감과 해민서 교수를 겸하였다. 1544년 중종의 병환에 약을 짓기 위하여 내의원제조들의 추천을 받아 입진하기도 하였다. 유불도의 삼교에 능통하고 의학에도 밝아 특히 고질병을 많이 고쳤으며 연애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온 후 여러 저서를 냈다. 포천 현감이 되었으나 병으로 사임하고 양주의 괴라리, 광주 청계사, 과천 관악산 등지에서 스스로 약을 구하면서 요양하였다. 풍수설화, 짐승 소리를 알아듣는 지음설화, 연명설화, 수도설화 등이 전한다. 홍만종의 해동이적에 의하면 정북창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할 줄 알았고 또 대낮에는 그림자가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생이지지한 천재여 그림자가 없는 귀신이었다는 세평을 들을 만하였다. 계곡 장류의 글을 보면 정념은 한번 산에 들어가 며칠 동안 마음을 가다듬고 수영한 다음 내려올 때면 산 아래 백리간에 일어난 일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것처럼 훤히 알아맞혔다. 라고 했다. 성수익의 삼현주옥이란 글에 일찍이 정념이 중국에 가서 육구 즉 오키나와의 사신을 만난 이야기를 예로 든다. 당시 육구 사신은 정념을 보자마자 쏘스라치게 놀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 들 아래로 내려가 절을 올렸다고 한다. 육구 사신이 소지한 책자에는 모년 모월 모일 모시 중국에 들어가면 진인을 만날 수 있다. 고 돼 있었다. 육구 사신은 정념을 바로 그 진인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육구 사신은 여러 시간 동안 정념에게서 주역을 배웠다. 선생의 신의함을 찬탄하는 사신의 물음에 그는 내가 듣고서 해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지 오래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와 대담하는 동안 놀랍게도 정념은 일본말을 유창하게 했다고 한다. 실제로 북창이 중국에 갔을 때 봉천전에서 중국의 도사를 만났는데 우리나라는 삼신산이 있어서 낮에도 도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항상 볼 수 있으니 무엇이 귀하겠는가라 하며 신선이 되는 단계를 설명하니 중국 도사가 슬그머니 피해버렸다. 그가 금강산에 올라 휘파람을 불었더니 바위와 골짜기가 진동하고 중들은 피리 소리로 여겼다고 한다. 이상은 문헌에 나타난 설화이며 현전하는 구전설화는 다음과 같다. 정념의 사촌 동생 삼형제가 죽은 아버지의 묘자리를 구하기 위해 정북창에게 부탁하였는데 구하여 준 묘자리가 진흙밭으로 물구덩이인지라 돌을 넣고 매장하면서 사촌형인 정북창에게 나쁜 터라고 원망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그곳이 옥관자가 여럿 나오는 명당이었다. 돌을 넣은 수가 옥관자를 달 후손이 태어날 숫자였던 것이다. 산중을 가다가 까마귀가 대육하고 오는 소리를 듣고 시신을 찾았으나 오히려 살인자로 누명을 쓰고 죽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새소리를 알아듣는 지음이 있다는 증거로 재판관인 원님이 품속에 감추어둔 제비의 울음소리를 해석해서 살아났다. 지음은 천기를 누설하는 것이라 하여 왕이 정북창을 잡아 죽이려고 품속에 든 제비의 소리를 알아듣는지 묻자 어미 제비가 임금님이 잡으신 새끼 제비를 살려달라고 하면서 피불용 육불용 골불용 이라옵니다. 라고 말하니까 감탄하면서 정북창을 살려주었다. 선생이 머물고 있는 곳에 절친한 스님이 문 한 차 찾아왔다. 북창 선생이 하인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시키고는 스님에게 곧 술이 올 것이니 한 잔하고 가라고 하였다. 그런데 북창 선생이 스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벼랑간 스님에게 오늘은 술을 마시기 힘들 것 같다고 하면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었다. 스님이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하인이 헐레벌떡 돌아와서는 술을 받아서 오던 중에 그만 술병을 깨트렸다고 하였다. 북창 선생은 이 사실을 알고 스님에게 돌아가라고 한 것이었다. 친구인 윤두수 이야기로 정북창이 그에게 40세밖에 못 살 단명할 팔자이니 천상의 신선을 만나서 수명을 연장해 달라고 빌라고 일러주었다.
그런데 신선이 그렇다면 이 비밀을 알려준 정북창의 수명을 줄여서 윤두수의 수명을 연장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는 바람에 윤두수는 장수하고 정북창은 단명하였다 한다. 소년 시절 정념은 길을 가다 우연히 구렁이 하나를 죽인 적이 있었다 한다. 그 구렁이가 정념에게 복수하려고 둔갑수를 빌려 그의 자녀로 태어났다. 그는 이런 사실을 미리 눈치챘기 때문에 아이들을 전혀 귀여워하지 않았다 한다. 계수의 아들인 조카는 사랑하지만 정작 자기 자식 셋은 사랑하지 않아서 아내가 불평을 하였다. 얼마 뒤에 아들 삼형제가 한나란 시에 죽어 슬피 우는데 자세히 보니 정북창이 혼인하기 전에 죽인 구렁이가 복수하려고 아들로 태어난 것이었다. 그 내용을 이미 알아챈 정북창이 자기 자식을 미워하였던 것이다. 위의 문헌과 구전설화를 통하여 보면 정북창은 무불통지한 천재이면서 천문지리와 동물과 귀신의 세계까지 이해한 이인임을 알 수 있다. 정념은 말년이 무척 불우했다. 그가 39세 되던 해 명종 즉위년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아버지 정순붕은 윤원영, 이기 등 세력자들과 함께 을사사화를 일으켜 많은 선비들을 억울하게 죽이고 귀영보냈다. 정순붕은 이른바 소윤의 핵심 세력으로서 명종 초년 세도가로 행세했다. 하지만 정념은 이런 아버지에 대해 불만이 컸다. 그는 사화로 인해 명망 있는 선비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것을 슬프게 생각했다. 아울러 권력을 잡기 위해 그런 일을 일으키는 아버지의 말로가 평탄하지 못할 줄을 미리 내다보았다. 그랬기 때문에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정념은 곧 세상을 등지고 숨어 살다시피 했다. 그는 아버지를 만류해 사화를 막아내지 못하였다는 자괴감과 세상에 대한 불만을 술과 시로 달래며 소일했다. 그런 사실은 조선왕조실록에서도 확인된다. 정념은 성품이 명민하고 착한 일을 좋아하여 마음속으로 자기의 아비가 하는 짓을 그르게 여겨 일찍이 간하여 말렸으나 아버지 정순붕이 따르지 않았다. 동생인 정연이 부자간에 이간질하여 온 집안에 병고가 일어나려 하였다. 정념은 아버지의 이해를 받지 못한 채 양주의 시골집에 가 있거나 산사에 머물러 지낸 것이 실로 여러 해였다. 실록 명종즉 2년 8월 28일 무은연글. 또 다른 기록에 보면 아버지 정순붕은 둘째 아들 정연과 공모하여 큰아들 정념을 죽이려고까지 했다. 집안의 병고란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일컫는 말이다. 요컨대 정념은 현실 정치에 관해 아버지와 다른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하마터면 죽음을 당할 지경이었다. 아버지와 아우로부터 버림받은 정념은 산중에 파묻혀 지내다가 슬픔을 안고 죽어버렸던 것이다. 그것은 비극이었고 이 점을 지금까지 선비들은 슬퍼하고 있다. 실록 명종 20년 10월 29일 임진년글. 자세히 알고 보니 정념은 너무도 불우한 제사였다. 집안에 저버림을 당한 그는 불교와 도교에 침잠했고 천문, 풍수지리, 수학, 음악 및 미술로 마음을 달래려 했던 것이다. 그의 초인적 능력에 대한 호평은 대부분 사후에 내려진 것이었을 뿐 그의 인생은 처참했다. 미소 허목은 정념은 남과 이야기할 때는 단 한마디라도 공자의 학문에서 벗어난 적이 없으니 그 깨달음은 승려와 같고 그 행적은 노자와 같았으나 사람을 가르치는 데는 공자로 종지를 삼아서였을 것이다라고 평하였다. 제약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장애이다. 그의 저서 중 그가 일상 경험한 처방을 모아 편찬하였던 정북창방은 유실되었다. 문집인 북창지부에도 북창비결, 용호비결, 동원진주남, 유심액결 등의 저자로도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궁을가 역시 정념의 글이라 한다. 선생은 1549년에 44세로 졸했으며 충청북도 청원군 문이면 노봉서원에 배양되었다. 이상 직곡의 육아 인물전 북창 정념 선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